설 연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늘도 2만 명이 훌쩍 넘는 확진자가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기존의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받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를 우선 실시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가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설 민심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평가 속에 대통령 선거를 30여일 앞둔 오늘 후보들의 TV 토론이 처음 진행됩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 4명이 오늘 저녁 2시간 동안 부동산, 외교 안보 등의 주제로 맞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군 병력 약 3천 명을 동유럽에 추가로 배치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적 긴장을 더할 뿐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부 내륙과 강원, 경북 북부 등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갔고 찬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꼭 일주일이 걸렸는데 이런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은 다음 주에는 4만 명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달라진 코로나 검사 체계가 오늘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이 되는데요. 동네 병원과 의원들에서도 검사와 치료 등이 시작이 됩니다. 첫 소식으로 유한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게 늘어선 시민들, 그 옆으로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신속항원 검사를 위해서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213곳, 선별진료소 256곳에서 코로나 검사 체계가 바뀝니다. 기존의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나머지는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고위험군은 그동안 불려졌던 고위험군과는 다릅니다. 우선 만 60세 이상이 PCR 검사를 받습니다. 만 60세가 안 됐더라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의사가 진료를 보다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써준 경우, 또 감염 취약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역시 고위험군입니다. 그 외 사람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데요. 여기서 양성이 뜨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했는데 양성이 나왔다면 키트를 제품에 함께 든 폐기물 비닐봉투에 넣어 선별진료소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때 진료소와 검사소에서의 모든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일부 동네 병원과 의원도 오늘부터는 이러한 체계의 코로나 검사는 물론 재택치료에도 참여합니다. 여기에서도 검사는 무료이지만 진료비 5,000원이 듭니다. PCR 검사까지 해서 양성이 나오면 먹는 치료제를 그 자리에서 처방받고 곧바로 재택치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재택치료 관리도 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1,000곳이 넘게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2월 3일에 343개소가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후 참여 병의원이 계속 확대되어 1,004개소까지 운영되게 됩니다. 집 주변에 있는 참여 병원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코로나 홈페이지 또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서도 동네 병원과 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하나 둘 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특성 때문에 확진자는 늘지만 중환자는 줄어드는 걸 감안한 조치인데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마스크 없이 가까이 붙어서 파티를 즐깁니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먼저 방역 수칙을 푼 덴마크의 모습입니다. I'm excited. We'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for so long. 확진자가 하루 수만 명이지만 아픈 사람이 적어 괜찮다는 겁니다. You have to look at what happens at our hospitals, what happens at our ICUs, and there we are just seeing each day a decrease. 덴마크뿐만이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주류 판매 시간 제한과 재택근무 의무를 없앴습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도 수칙 완화에 동참했습니다. 3차 접종률이 높아졌고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경고에 나섰습니다.
we're calling on all countries to protect their people using every tool in the toolkit, not vaccines alone. 오미크론 발견 10주 만에 전 세계적으로 9천만 명이 넘게 감염됐다며 아직 승리 선언을 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 유행에 접어든 만큼 확산을 막는 게 우선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 유럽에 비해서 중환자 대응 역량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밖에 안 돼요. 폭발적인 환자 발생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면 그때서야 방역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어제 양자 토론을 열었습니다. 두 후보는 서로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는 등 토론 내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단일화를 염두에 둔 토론이 아니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4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참석하는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양자 토론은 주로 정책에 집중됐습니다. 두 후보는 여러 번 서로의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겐 과감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과감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원칙을 저는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금년도 예산 구조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대대적인 추경을 통해서 특히 소상공인들의 삶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 총리제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책임 총리제라든지 국민 내각, 통합 정부 이게 정말 앞으로 우리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공감을 하고요. 네네. 지금 저는 정치 세력 교체에서 제가 했던 요체는 양당의 지금 기득권 체제를 깨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카로운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약을 많이 내셨습니다. 네. 아마 한 650개나 되는데 이 공약 혹시 다 하면 돈이 얼마 드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는지. 후보님 조금 거북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장동 같은 경우에 네. 어쨌든 책임자를 계실 적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국가 지도자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 네. 하고. 양측 모두 선을 긋고 있지만 이번 토론이 두 후보 간 단일화의 발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의 토론,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겁니까? 김동연 후보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 대한 책임과 애정을 가지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엔 4개 정당이 참여하는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참석하는 가운데 부동산, 외교안보 등 주제별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 본인과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에 부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첫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유미애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공과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도덕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부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입니다. 앞서 심부름을 시킨 당사자로 지목된 배모 씨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면서도 김 씨와의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 언론은 경기도청 총무과에 있던 배모 씨가 공무원 A 씨에게 김혜경 씨의 약 대리 처방 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가 경기도 비서실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야권은 국고손실 범죄이자 갑질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김건희 씨가 한동훈 검사장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그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에 부인한 이후로 한동훈 검사장에게 지난
검언 유착 당시에 4개월 동안 9차례 전화를 하고 332차례 카톡을 주고받았던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김희경 씨가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오늘 저녁 열릴 첫 사자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나고 새해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인데요. 강추위가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서울은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11도까지 내려갔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중부 내륙과 강원도, 경북 북부 등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호남과 제주에는 내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소식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대응 수위가 더 올라갔습니다. 미군 병력 3,000명을 동유럽에 추가로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 수일 내에 이동을 한다는 건데요. 러시아는 중국과 더 관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 병력 약 3,000명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 추가 배치됩니다. 지난달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유럽 파병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8,500명과는 별개입니다. 1,000 soldiers that are currently based in Germany will reposition to Romania in the coming days, and they will augment the some 900 U.S. forces that are currently in Romania. 이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에 맞서 신속대응군을 가동할 때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Collectively, this force is trained and equipped for a variety of missions to deter aggression and to reassure and to defend our allies. 다만 이번 추가 배치는 일시적 조치고 미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알렉산드르 그르슈코 외무부 차관은 근거 없이 이뤄진 미국의 조치는 군사적 긴장을 더하고 정치적 결정에 여지를 좁힐 뿐이라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유대 관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열어 가스 등 15개 이상의 협정에도 서명할 계획입니다. Прорабатываются модально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ранзитного газопровода по территории Монголии из России в Китай.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도 양국은 일방적 제재와 주권 국가 내정에 대한 외부 개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의 수색 작업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이어졌는데요. 실종자 1명이 더 발견이 돼서 이제 2명의 실종자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잔해물이 더 무너져 내리는 등 추가 붕괴 위험이 높아서 안정화 조치를 한 뒤에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고 현장에 또다시 굉음과 함께 짙은 먼지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상가 옆 도로에는 돌덩이도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서쪽 28층에 매달려 있던 대형 콘크리트 잔해물이 떨어진 것 어제 아침 8시 7분쯤입니다. 무게는 26톤에 이릅니다. 제 뒤로 대형 콘크리트 잔해물이 무너져 내려 일부는 지상으로 떨어졌고 일부는 22층에 위태롭게 걸쳐 있는 모습이 보일 텐데요. 추가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방과 현장 작업자 150여 명은 붕괴 3분 전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탐색조가 잔해물에서 소리가 나는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해 미리 알렸던 겁니다. 구조물과 건물을 쇠줄로 연결 고정해 잔해물 대부분이 22층 내부로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조 현상이 멀찌가 나면서 벽면이 막 떨어지더라고 안에서. 놀란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때가 상상이 되는 거죠. 바로 무의식 중에 안쪽 복도로 튀어나왔죠. 피해자 가족들도 구조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구조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또 혹시나 이런 어떤 욕심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저희는 더 먼저거든요. 그제 오후 4시 20분쯤엔 26층 내시경 카메라 탐색 중 무너진 거실 바닥에서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네 번째 발견된 실종자로 가족들 요청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구조 탐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종진명입니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남은 실종자가 사고 나흘 만인 어제 발견이 된 상태입니다. 52살 정모 씨로 사용했던 천공기를 무너진 토사 속에서 찾은 뒤 정 씨를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20대, 50대 노동자 2명은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수색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사고 원인을 밝히는 조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고는 지난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현지 시간으로 4일 비공개 회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미국이 요청한 날짜보다 하루 늦어졌는데 2월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가 회의 날짜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가 이달 중순 T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TBS가 2020년 재단으로 독립을 한 후 처음 진행되는 기관 감사로 인사와 채용, 예산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고액 출연료 논란을 빚은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도 감사 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기된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일부 회원들이 김 회장과 현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광복회 개형 모임 등은 그동안 김 회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어왔는데 오는 10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점거 농성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5개 나라가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RCEP이 이달부터 국내에서 발효가 됐는데요. 참여국인 일본에서 곧바로 우리 측에 수산물 수입 규제를 없애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없애는 게 우선이라면서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26대 1로 19대 1이었던 아파트 경쟁률을 앞질렀는데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파트보다 대출과 세금 규제 문턱이 낮은 오피스텔로 수요가 쏠린 것으로 새해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전기차 대수가 전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10만 대였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는 41%가량 늘며 비중이 5%에 가까워졌고 반면에 경유차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 종합공구단지 안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크릴 간판 재료를 만드는 곳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상가 일부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충북 청주에서 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생활용품 매장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후진을 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매장 안에 있던 손님 3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는 택시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건물 안에 사람은 없었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해달라고 유네스코에 결국 추천서를 낸 일본 정부입니다. 한일 외교전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일본 측에 맞서서 우리 정부도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한 수요 일반 아련에서 한 남성이 교황과 가톨릭 교회를 비난하다 제지를 당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이 남성을 위한 기도를 청하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뒤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우리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인데요. 공개되자마자 올라가 있는 1위 자리를 현재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오늘부터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가 시작되고 다음 주 월요일 예결위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이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올해 공급 계획 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직접 계약한 물량인 화이자 백신 61만여 회분이 오늘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번 도입으로 올해 국내에 들어온 백신 총량은 308만 회분으로 늘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2만 명도 넘어선 상황에서 물론 나라별로 다르긴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를 먼저 겪은 다른 나라 상황들을 또 눈여겨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하루 100만 명이 넘게 나오던 것에서 이제 40만 명대로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선 기자, 그런데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네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앞으로 4주 동안 미국에서 6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숨질 수도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2,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숨지고 있는데요. 이는 2주 전보다 무려 39%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망자 통계는 확진자의 후행 지표인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분석입니다. 그래도 신규 확진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2만 4,077명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지난달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에도 10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확진자 추이는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미사일을 연일 발사하고 있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이 또 관심입니다. 미뤄질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네요. 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한미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은 보통 매년 3월에 열립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나라 대선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양국이 이 훈련을 4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커비 대변인은 북한은 동계 군사훈련을 계속하지만 한미훈련은 항상 연기되거나 취소된다, 이런 질문을 받고서는 한반도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결정은 훈련을 포함해 한국과 보조를 맞춰서 이뤄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훈련과 교육을 평가하고 검토하는데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새해 들어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의무를 지키고 도발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 소식도 볼까요? 4거래일 연속 상승이네요. 네, 구글이 이끈 상승 랠리,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를 모아놓은 다우존스 지수는 0.63%,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는 0.94%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0.5% 뛰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주식 분할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7.5% 폭등해 강세장을 주도했습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 다른 기술주 역시 함께 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국제유가도 증산 계획을 3월에도 유지하기로 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07% 상승한 88달러 26센트에 거래돼 지난 2014년 10월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도성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서 오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시비가 붙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하얀 헬멧을 쓴 남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몇 분 뒤 문 앞을 살피던 시민이 경찰에게 다급하게 손짓하고 10분이 지난 뒤 들것에 누군가 실려 나옵니다. 지난 1일 11시 10분쯤 경기도 동두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20살 남성 A씨가 고등학생인 19살 B군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 전쯤 바로 옆 건물 술집에서 두 사람 사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실에 나오면서 어깨가 살짝 부딪혔는데 다시 편의점 나오면서 또 이제 어깨를 또 친 거예요. 시비 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을 본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뒤 파출소를 나왔고 피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범행 직전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미국에서 한인에 대한 흑인의 폭행 사건 소식이 또 있는데요. 뉴욕에서 가게를 하는 60대 한인이 마구 폭행을 당했는데 현지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해서 지역 주민들이 용의자를 찾는 데 나섰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계산대 위에 물건을 팽겨칩니다. 깜짝 놀란 가게 주인이 남성을 말립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가게 주인을 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폭행 피해를 입은 가게 주인은 66살 한인 남성 이기태 씨. 15년 동안 뉴욕 브루클린에서 성실히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Over here, over here, yeah, everything cool, yeah.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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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eave. 흑인 남성은 돈이 없어 물건값을 치를 수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 씨를 때렸습니다. Free everything. He didn't want to pay. Yeah, my no pay, yeah. 이 씨는 머리와 왼쪽 귀를 많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를 변호하는 변호인은 최근 괴한이 아시아계를 찍어 공격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그냥 너는 나라로 돌아가지 뭐 그러면서 또 뭐 아시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태도나 그런 분위기를 잡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지만 현지 경찰은 CCTV에 인상착의가 다 나왔는데도 용의자 찾기에 소극적입니다. 이를 보다 못해 지역 주민들도 용의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Hardworking, here every single day, working 365 days a year. It's heartbreaking to see it, and just want to come out here and support them. 지난주 뉴욕에선 60대 아시아계 여성이 장을 보러 갔다가 이유 없이 맞기도 했습니다. I'm afraid he gonna punch me on my face, so I hold the fin and I turn my face. He punched me up here down. Yeah, 2 more times. 이 사건의 용의자는 피해자인 아시아계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짚어보겠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또 오늘부터는 일부 동네 병원이나 또 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제외한 의심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하루 10,000명 집계된 게 이제 지난주였고요. 꼭 일주일 만에 이제 2만 명 어제 넘어섰고요. 오늘 더 이제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잡히지 않은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 그 이전에도 이 4,000명에서 8,000명 올라가는데 한 주일 걸렸고요. 네. 2주일 정도에 4배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매주일 2배씩 올라갔다는 더블링 타임이 한 주일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예. 오늘도 아마 최대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진단검사 수가 줄어서 거의 주말이랑 비슷한데 지금 이 오미크론 확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말 효과라는 것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해외 사례에 비해서 남아공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 파고는 사실은 좀 늦습니다. 우리는 12월 1일 날 첫 확진이 된 이후에 지금 한 2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파도가 상당히 좀 낮은 데 비해서 길게 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예. 이 전체적인 규모 확진자의 규모도 아마 10만 명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3차 접종률도 상당히 높고 예. 사회적 거리두기도 적당한 시기에 지금 시행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 전체적인 국민들의 방역 의식이 높기 때문에 해외 사례처럼 그렇게 방역 체제가 어떻게 잘못되거나 또는 의료 체제가 좀 붕괴되거나 하는 일은 생기지 않고 잘 넘어갈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좀 있습니다. 전에 이제 더블링 말씀하셨는데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2배로 늘어나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에 4만 명, 2만 명이고 다음 주에는 한 4만 명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우세종이 되는데 한 8주 정도 걸렸고 지금 네. 뭐 지배종이 된 상태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양성률이 한 9% 정도 되고요. 네. 임시선별검사소라는 데는 증상이 없거나 혹은 경증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진단을 받는데 거기서 나오는 확진자들이 전체 확진자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이미 전체로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는 더블링 타임이 더 빨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서 확산은 내대 3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까지 시간을 두고 좀 길게 가면서 또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늦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오히려 완만하게. 이런 것이 우리 방역이나 의료체제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의료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면역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오미크론의 특성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제 전파력은 높고 하지만 치명률이라든가 중증화율 이런 것들은 좀 낮기 때문에
지금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계시죠.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오미크론이 반갑다. 전파력이 강해진다는 건 유행이 끝나간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이 긍정적인 판단을 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그렇게 될 것으로 아마 생각은 되지만 아직 반갑다고 할 시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직도 위험한 시기고요. 전파력이 강해졌다고 그래서 유행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못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희망하고 그렇게 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단할 수가 없는 시기인 것이고요. 예. 전파력이 강한데 치명력도 강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단정을 하셨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델타라는 변이 오미크론이 생기기 전에 바이러스를 보면은 알파나 베타에 비해서 전파력이 2배 강해지면서 또한 치명률도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네. 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상을 뛰어넘고 나온 것인데 앞으로 나오는 변이들도 아마 전파력은 강하지만 사실은 독성은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동물에서 새로운 것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원래 박쥐에서부터 나왔고 중간 숙주를 거쳐서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는 지금 중간 숙주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간 숙주에서 증식을 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오히려 사람 중에서 면역이 약해진 사람들한테서 그 감염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지속적으로 감염이 되면서 거기서 많은 증식이 일어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WHO에서도 이제 지금까지 백신을 많이 맞지 않은 나라들의 백신을 많이 공급하고 사람들한테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좀 더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검사, 진단 검사하고 치료 시스템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고위험군 위주로. 그래서 보통 고위험군이 아니면은 이제 신속 항원 검사부터 이제 받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PCR 검사보다 이제 정확도가 떨어져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말이죠.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한 100배에서 1000배 바이러스 양이 많아야 양성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PCR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양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양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자가격리되어 있는 환자들을 보면은 첫날부터 나오지 않거든요. 뭐 5일, 6일 후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감염원이 한 번인데 사람 안에서 바이러스가 늘어나면서 양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지가 되는 시간이 좀 늦어진다는 뿐이지 딱 그래서 한 번에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음성은 아니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봐야만 음성이 양성으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양성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양성이 나왔다고 그래도 또 이 PCR 검사에 비해서는 이 양성이 확실한 양성이 아닙니다. 지금 26일에서 30일까지 숫자는 적지만 84,000명 중에서 687명이 양성인데 실제로 PCR을 해보면 523건, 즉 76% 정도의 정확도밖에 없기 때문에 양성도 양성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선별 검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양성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래서 진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부 교수님들은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이게 어쨌든 신속 항원 검사를 하면 PCR 검사로도 실제로도 이제 양성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6% 정도 높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에서 하루를 더 기다려서 PCR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미리 양성으로 간주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요. 그러면 4분의 1이라는 그 인구가 결국은 그 자원 낭비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확진되지 않은 사람인데 그분들은 격리되고 치료를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치료는 다르죠. 지금 팍스로비드도 낭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성을 확진하는 데는 PCR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임신 진단 키트랑 마찬가지로 이건 선별 검사일 뿐이고 확진 검사를 해서 양성을 찾아내고 바로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신속 검사는 시간이 안 걸립니다. 거기서 양성이 나왔다 하면 바로 PCR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일이군요. 내일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이제 확정돼서 발표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적용이 되겠죠. 어떻게 나올까요? 방역 대책이? 이 방역 대책은 지금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고심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오미크론이라는 유행이 굉장히 지금 급증세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방역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체제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시기에 맡기기 때문에 네. 약화시킬 수는 없고 또 강화시킬 시기도 아닌 것으로 보여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이 시점이 되면은 피크가 꺾이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건 그다지 네.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의료 체제가 안정된다면은 그때에는 서서히 완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번에는 완화는 어렵고 또한 강화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았어요. 일단은 뭐 6명 밤 9시 이 부분은 그대로 갈 것으로 예, 현재 같다라는- 방역 체제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이 서울은 영하 7도, 춘천 영하 11도 등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중부 내륙과 강원도, 경북 북부 등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추위는 주말과 휴일까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일 영하권 추위 속에 오늘 전국이 맑겠고 호남과 제주 지역으로는 내일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